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 F포인트의 합병 소식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F포인트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F포인트는 클라우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관리 솔루션 회사입니다. F포인트는 2001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F포인트가 스펙 회사 Apex Technology Acquisition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합병 시기는 Q1 2021년입니다. Apex의 티커 심볼은 APXT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티커 심볼은 AVPT가 됩니다. 먼저 스펙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CEO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파이낸스와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커리어를 쌓은 점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F포인트의 경영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경영진들의 경력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점은 경영진 대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큰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컨설팅이나 재무회계 쪽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오히려 벤처 캐피탈의 경영진들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베스트먼트 쪽 경험들이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CTO도 버라이즌에서 일한 경험을 하이라이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도 회사들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일한 최고 경영진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 회사라는 이름에 비해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F포인트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상에서 회사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를 뉴 오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일이 없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듯 데이터 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 보편화되고 데이터 스토리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라고 하면 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백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데이터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부서들을 제한하거나 누가 접근을 했는지, 어딧 히스토리를 남기거나 허가 없는 접근이 시도된다면 알림을 주는 등의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관리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필수 항목입니다. F포인트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회사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시면 F포인트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쓰기 어려운 클라우드의 데이터, 문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F포인트가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개개인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나 문서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려면 개발자들이 상당수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개발자들을 소프트웨어가 주 사업이 아닌 회사들이 고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F포인트 같은 회사의 솔루션을 쓰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F포인트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클라우드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처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때 필요한 솔루션들입니다. 기존에는 로컬 컴퓨터나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나 문서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들이 해당됩니다. 거버넌스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데이터나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공유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수립된 정책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말합니다. compliance란 법이나 규칙,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컨트롤이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F포인트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리뷰해보면 F포인트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특히 문서들에 대해서 액세스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필요한 절차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포인트의 파이낸스를 보면 2019년에는 1억 1,700만 불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서브스크립션을 통한 Recurring Revenue가 8,300만 달러입니다. Recurring Revenue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Recurring Revenue가 많고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매출의 변동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한번 팔고 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F포인트의 계획에 의하면 EBIT 기준으로 올해 2천만 불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EBIT은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의 약자로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F포인트의 매출 성장률은 매년 30%가 예상되고 Profit Margin도 7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매출의 78% 이상이 Recurring Revenue로 이런 수치만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앞으로 2-3년 동안 매출은 계속 30% 이상 성장을 하는데 EBIT은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고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에이펙스는 스펙 상장을 통해서 3억 5,200만 불을 모금했고 또 파입을 통해서 1억 4천만 불을 모금해서 총 4억 9,200만 불의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F포인트는 현금으로 6,4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F포인트는 2억 5,200만 불의 현금을 가지게 되고 회사 가치는 17억 불이 됩니다. 합병 조건에서 제가 두 가지 콜아웃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포인트의 현재 투자자들이 합병 후 72%의 지분만 소유하게 되는데 보통의 스펙 딜은 현 주주들이 80%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데 비해 적은 지분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사의 지분을 너무 디스카운트해서 많이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콜아웃은 Cash to Fpoint Shareholders라는 항목인데 2억 5,700만 불의 현금이 F포인트 주주들한테 분배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파입 투자자들한테 합병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소유하게 될 F포인트 주들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SEC 파일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펙 합병 조건에서는 보기 힘든 조건인 것 같습니다. 파입 투자자들이 1억 4천만 불을 모금했는데 합병하자마자 2억 5,700만 불을 받게 된다면 83%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게 되는데 회사의 성장 자금으로 모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에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파입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F포인트가 설립된 지 19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회사에 투자해 왔던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을 환수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F포인트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도 30%로 양호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Recurring Revenue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마진도 70% 이상으로 높습니다. 또 F포인트의 주 비즈니스가 데이터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쪽에서도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아주 큰 경쟁 없이 안정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업사이드는 그만큼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10배나 20배의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APXT의 가격도 오늘 11월 27일에 애프터 마켓까지 포함하면 35%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합병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현재보다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APXT는 일단은 패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F포인트가 설립된 지 19년이나 된 오래된 회사이고 니치 마켓에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 투자를 할 때 제가 찾고자 하는 넥스트 애플,
넥스트 테슬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